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경기도 물리 임용을 시험을 본 안지연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 합격 수기를 유튜브에서 찾아보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이 현장에 와서 찍게 되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물리 공부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장 처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리 공부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도 정승현 교수님의 인강을 통해서 바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생지러였어요. 수능 선택 과목을 생물과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었고요. 물리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심히 대학 생활에서 놀았어요. 저는 과학교육과에 들어가서 그 후 과학교육과에서 물화생지를 모두 배우면서 물리에 흥미를 느끼게 된 학생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2학년 때 거의 처음 물리를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범대잖아요. 그래서 뭔가 학점이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대학생 때는 4년 동안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개인적인 특성으로는요, 대충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할 때도 치밀함보다는 좋게 흘러가면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이러한 경향 때문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정도면 아는 거 아닐까? 하고 쉽게 넘어가는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 파일이 살짝 오류가 생겼는데, 저는 모든 공부를 전범위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었고, 또 전략이 없이 무턱대고 임용고시에 도전했던 학생이었고, 또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귀찮아서 계속 암기를 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시험을 보게 됐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당연히 초수 때는 전공 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에서 32점 이하를 맞으면 전공 꽈락인데 제 점수가 32점이 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에는 바로 정승현 교수님의 인터넷 강의를 사게 됐어요. 그 이유는 임용 공부를 하면서 그 양이 되게 방대하다 보니까 차라리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공부하고 그 뒤에 나만의 공부를 하자라는 전략으로 가장 강의가 짧은 정승현 교수님의 인터넷 강의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정승현 교수님의 그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가니까 바로 그 다음에 1차 합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는 제가 그 1차 컷으로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2차에서는 최종 탈락을 하게 돼서 정삼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올해 2025학년도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번 최종 합격 필기 성적인데요. 1차 시험 성적이 60.00으로 그렇게 높은 성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2차 시험 성적도 87.100으로 1차 점수 무난하고 2차 점수 무난하게 합격한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정승현 교수님께서 제게 합격 수기를 부탁하셨을 때 그렇게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는데 왜 부탁하신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저는 전공 꽈락에서 바로 그 점수를 끌어올렸었고, 또 그 점수를 다음 연도까지 꾸준히 이어갔었고, 그리고 임용고시에는 굉장히 치밀하신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계획적인 선생님들 사이에서 다양한 전략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 3년의 과정 중에서 가장 눈여겨본 점은 바로 초수에서 재수로 갈 때 합격 점수를 끌어올린 지점이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초수 때 공부한 노력과 재수 때 공부한 노력의 양은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큰 차이점이 바로 전략의 차이였습니다. 임용고시 문제를 전략적으로 구조화돼서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임용고시의 빈출 개념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 모든 개념들을 반복 회독을 해가면서 제 것으로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수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합격 수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수기는 이렇게 첫 번째로 공부 전략과 방법, 두 번째로는 슬럼프 극복과 멘탈 관리, 세 번째로는 시험 당일의 이야기를 약간 해가면서 한번 합격 수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임용고시 합격 수기를 보는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이 참 다양하게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는 어떻게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기본적인 1차 시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은 물리 전공 56점, 과교론 24점, 그리고 교육학 20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리 전공에서는 6개의 과목, 그리고 과교론에서는 굉장히 많은 과목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기출문제가 계속 돌아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써져 있는 건 많지만 물리나 교육학에 비해서 내용이 매우 적은 파트가 과교론입니다. 그리고 교육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파트가 20점이라는 배점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리 공부를 이렇게 전략을 설정을 하였어요. 한번 물리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점수가 어떻게 배점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수에서는 구하라는 것과 또 풀이 과정 1점을 해서 총 4점이 배점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기출문제는 대뜸 어디 이상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역대 임용고시 문제 중에 빈출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조화가 잘 된 여러 문제를 자주 반복해서 풀어보자 라는 전략으로 전공 물리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전략으로는 6개의 과목 중에서 기본 점수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열통계, 광학, 현대물리 파트인데, 이 파트는 개념은 조금 어렵지만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용이한 과목들입니다. 따라서 기본 점수 과목을 확실히 해두고 그 다음에 고득점 과목이라고 생각한 일반 물리, 전자기, 양자 같은 과목을 천천히 1년 동안 실력을 쌓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저의 전공 공부 방법인데요. 저는 굉장히 엄청난 P이기 때문에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1년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이미 정승현 교수님의 커리큘럼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믿고 한번 따라가 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1년 계획과 월별 계획을 모두 커리큘럼에 맡겼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1년의 청사진을 그리게 되는데요. 맨 첫 번째로는 이런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나만의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목표가 몇 월까지는 몇 회독을 해야지 이렇다기보다는 8월에는 기본서 문제를 모두 풀 수 있게 나를 만들어 둬야겠다라는 식으로 좀 더 나의 성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실수는 모두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실수에 굉장히 민감히 반응하며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면 1월부터 11월까지는 이 커리큘럼 그대로 공부를 하였고요. 예를 들어 3월에는 심화역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심화역학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1, 2월에 배웠던 일반 물리학을 함께 복습하는 공부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개념 공부 방법으로는 기본서랑 기출문제를 풀고 또 오프닝 연습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오프닝 연습은 개념과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구조화를 반복해서 문제를 한 번에 읽었을 때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풀지 머리에 떠오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월부터 8월까지는 개념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8월부터 9월까지는 단권화 작업을 했습니다. 단권화 후에는 이제 11월까지 이 단권화를 맨날 보면서 전범위를 복습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는 정승현 교수님의 모의고사 직강을 들으면서 실전 연습을 했습니다. 실전 연습으로는 주로 시험의 루틴을 설정을 했어요. 과교론을 먼저 풀지, 전공 문제를 먼저 풀지, 만약 전공 문제를 먼저 푼다면 2점짜리를 먼저 풀지, 4점짜리를 먼저 풀지, 그런 것 등을 결정을 했었고, 또 긴장 관리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그 후에 실전 모의고사를 직강으로 듣게 되면 굉장히 좋은 어플로 저의 성적을 모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약점을 계속 보완하는 9월, 10월, 11월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 개념 공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제가 재수 때는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삼수 때는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인강으로 공부를 할 때는 우선 문제를 스스로 먼저 풀어보면서 나의 상태를 점검을 했고, 그리고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정승현 교수님의 풀이 방법과 나의 풀이 방법을 비교하면서 그 풀이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중요했던 것은 앞의 내용을 까먹지 않게 계속 누적적으로 복습하는 것입니다. 누적적으로 복습을 하다 보면 앞의 내용을 까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읽으면서 문제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수 때 독학을 할 때는 저는 개념 강의를 듣지 않았는데요. 이때는 교재를 사서 스스로 풀어보고 그 후에 뒤에 답지를 보면서 답을 맞춰가는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 답지와 답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오답의 오차를 추정을 해가면서 풀이 과정을 맞추면서 공부를 했었고, 이때 주의할 점은 이 답지에 오탈자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이 오탈자는 그 전공물리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독학을 할 때도 여전히 누적 복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8월과 9월에는 단권화와 단권화를 지속적으로 복습하는 과정을 가졌는데요. 저는 어떤 문서를 예쁘게 정리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뭔가를 예쁘게 정리한다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내용 정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냥 도움이 되는 그 정의를 담은 공식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후에는 이거를 이제 과목별로 만든 다음에 빈칸을 뚫었어요. 이 빈칸을 아침마다 계속 채우게 되면 전자기하학을 채우게 되면 전자기하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범위를 다시 공부를 해보고, 또 양자역학을 한다면 양자역학을 전 범위를 복습을 하는 등 이런 단권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리한 공식들은 정승현 교수님의 기본서에 있는 공식들과 그리고 강의 중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다양한 공식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모두 단권화 공식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에는 실전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직강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봤고, 여기서 특히 제가 신경 썼던 것은 다양한 실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후에 정말 이 실전 모의고사를 직강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이 어플인데요. 이 어플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위 30%와 30%의 평균과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의 그 전공별로 실력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공 A, B별로 석차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목별로도 석차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과목별로 석차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열통계 석차를 보면 5등이라고 되어 있고 역학 석차를 보면 24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석차를 보고 내가 역학에 되게 지금 약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맨 마지막 페이지로는 이런 성적의 변동을 확인을 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플은 직강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인강의 장점이 있는데, 만약 인강을 듣게 되면 실전 모의고사 첨삭을 정승현 교수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따라서 이 인강과 직강의 장단점을 적절히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2년의 모의고사를 겪으면서 든 생각은 순위는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서는 모의고사 등수가 40에서 50등 수준인 정말 그 모의고사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최하위권이었어요. 하지만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1차 합격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10등 이내 성적을 계속 유지를 했고, 사람이 조금 더 추가되는 통합 모의고사에서는 15등 이내로 계속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똑같이 1차 합을 하게 됐죠. 따라서 이런 모의고사 성적에 크게 연연을 하지 마시고, 시험장에서는 우리 모두 다 비슷한 실력이기 때문에 더 실수를 안 하고 침착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공 공부 마지막으로 제가 실패했던 전략과 성공했던 전략을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공 꽈락을 했던 당시에는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풀었었고, 대학 전공서로 공부를 했었고, 모든 내용을 알려고 했었고, 또 기본적인 공식을 암기하지 않아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 후에는 문제풀이 양도 적어서 계산 실력이 매우 부족했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이 좋은 문제를 풀었고요. 그리고 임용 출제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임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구조화가 편했습니다. 그 후에는 아까 단거나 노트처럼 기본적인 공식을 확실히 외워가려고 했고, 또 문풀량이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계산 실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과교론 공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과교론은 굉장히 과목이 다양한데요. 근데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문제 유형이 3가지로 정형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출문제에 나온 개념들을 반복해서 묻는 분석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교과서 실험을 이해하는 이해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암기를 하고 있는지 암기 문제가 나옵니다. 올해 과학교육록 문제를 보면 더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오수배를 묻고 있죠. 이 부분이 첫 번째 유형인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다음 문제를 보면 실험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험에서 어떤 기본적인 과정이 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차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과정 기능의 한 가지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3가지 문제로 정형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출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론 강의가 딱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론 강의를 들을 시간에 물리 전공 공부를 더 많이 하자 하고 이론 강의를 과감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과교론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물화생지 카페를 떠돌면서 다양한 선생님들의 단거나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 후에 어떤 생물 선생님의 단거나 자료를 습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선생님의 성함을 알고 싶었는데 게시글이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습득을 해서 이것을 그냥 암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실험 공부를 진행을 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실험도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예쁘게 정리하기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도서를 다운받고 지도서에서 특히 실험의 과정이나 실험에 있는 기본적인 과정, 아니면 실험에서 유의점,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그냥 읽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육학 공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은 배점이 적은 데 비해서 굉장히 그 양이 많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학의 배점은 교육학 내용에서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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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으로 15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논술 형식에 맞춰서 쓰면 5점을 받아서 총 2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개의 범위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각각 교육과정, 교방공, 그리고 교육평가, 교육행정 파트에서 문제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학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소 4가지 과목에서 교육학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하나를 정확히 아는 것보다는 4개의 과목에서 조금씩 넓게 아는 것이 점수를 받기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먼저 공부를 했고 이를 반복적으로 회독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강과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진행을 했는데요. 인강은 권지수 교수님의 강의를 듣지 않았고 그 교재를 샀습니다. 바로 논제 쏙쏙이라는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그 기출문제집에 답지처럼 달린 부록이 한 권 있어요. 그 부록이 바로 권지수 교수님이 형성평가로 내는 문제를 모아둔 부록이거든요. 거기에는 그 교수님이 쓰신 답변까지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책이 나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통해서 그 부록을 가장 첫 번째로 외웠습니다. 그 후에는 동시에 1월과 7월에는 권지수 교수님의 기본서를 이용을 해서 함께 공부를 해 나갔고 또 8월에서 11월에서는 저는 교육학을 따로 단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단거나를 잘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점 속속이라는 책을 사서 이게 다 단거나가 돼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요점 속속을 그냥 계속 읽었습니다. 그 후에 9월에서 11월에서는 2개의 모의고사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선아 교수님의 모의고사와 최원희 교수님의 모의고사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선아 교수님의 모의고사로 저의 실력을 객관화할 수도 있었고요. 또 이 모의고사가 좋았던 점은 답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채점이 용이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새로운 이론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웠고 또 최원희 교수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질문이 제가 알고 있는 교육학에서 조금 더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질문이 많았다고 느꼈어요. 따라서 이렇게 2가지 교수님의 모의고사를 이용을 해서 교육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또 좋았던 점이 바로 교육학 스터디를 진행을 했던 점인데요. 교육학 스터디는 짝 스터디로 진행을 했고 6월 말에서 8월 그리고 10월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그 권지수 교수님의 형성평가를 서로 구두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었고 아침에 서로 전화를 통해서 구두 인출을 했기 때문에 기상 스터디를 겸하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와 그 일정을 나누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 교육학에서는 여러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강사님을 듣는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문제를 내주는 스터디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해서 조금 저에게 효과적이지 못했던 스터디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간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재수 때는 독서실을 다녔어요. 그래서 출첵과 퇴책을 하는 스터디를 동기와 함께 진행을 했고 서로 최소 공부량을 정하고 감독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간 단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플래너를 사용을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전공 공부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과학교육론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니까 하루가 얼마나 짧은지 실감을 하게 돼서 시간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삼수 때는 집에서 공부를 하였는데요. 집에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이동 시간이 들지 않고 밥도 금방금방 먹을 수가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다만 집에는 침대도 있기 때문에 저의 생활을 관리해줄 스터디가 필요했고 구름이 캠 스터디에서 교시제로 운영을 하는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굉장히 방장 선생님이 엄격한 방해에 참여하게 돼서 규칙을 잘 지키며 자연스럽게 시간 관리가 가능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슬럼프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다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이 멘탈이 흔들리고 무너졌던 경험이 많습니다. 이런 공부하기 싫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미래가 걱정되는 마음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숨쉬듯 생기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저는 조금 진부한 이야기지만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확실히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풀이 많은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런 식물 같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식물원 느낌으로 꾸며진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던가 하면서 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장소를 찾았어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 스터디를 통해서 열정 있는 선생님에게 열정을 나눠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걱정하지 않고 하루 정도는 해가면서 이런 슬럼프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무언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후 최종 탈락을 했을 때, 그리고 1차 탈락을 했을 때 엄청난 무기력감이 느껴지곤 하죠. 저도 똑같은 무기력감을 느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정말 연고도 없는 인천에 가서 한번 시간 강사로 3일 동안 일을 해봤습니다. 오전과 이른 오후에는 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또 늦은 오후 그리고 저녁 때는 인천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해가며 제가 살던 곳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한번 새로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슬럼프가 굉장히 쉽게 잘 극복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험 당일의 이야기를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에서는 과결론을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리고 물리를 45분에서 40분 정도 선으로 끊고 남은 30분 동안 검토를 하든 추가적으로 문제풀이에 배분하든 유동적으로 시간을 분배를 했습니다. 실제로 A형은 이 계획과 똑같이 진행이 됐고 B형은 조금 어려웠어서 검토 및 추가해서 15분을 물리로 빼고 검토를 한 15분 정도 했었습니다. 그 후에 한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작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이전에 풀었던 문제를 자꾸 까먹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학 초안지를 작성을 할 때는 문항 번호를 꼭 입력을 했어요. 이게 15문제를 모두 키워드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15개의 키워드가 모두 있는지 항상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어갈 때는 내가 모르면 다 모른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긴장을 풀고 들어갔습니다. 시험 당일에 느낀 점과 후회로는 시험을 통해서 후회가 없는 시험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했던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후회는 이제 1차 시험이 만약 끝난 뒤에는 잠시 미뤄두고 바로 2차 시험을 대비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차 시험 대비는 이게 1차 시험 대비 특강이기 때문에 짧게 간추리자면 노량진에서 오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2차 시험이 답이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스터디원과 대화를 통해서 집단지성을 쌓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배정받은 학교의 저희 반의 모습입니다. 이 시험이 누구나 될 수는 없는 시험이지만 누구든 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선생님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합격 축하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